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제가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심을 되찾으면은 이 양심이 곧 잣대가 되어 가지고 내 인생을 바르게 안내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명상이라는 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웰빙 시대가 되고 또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명상을 많이 해요. 뭐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명상도 하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수련을 아주 정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명상을 이제 하면은 대다수가 이제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다수 보면은 이 호흡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해가지고 호흡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고요하게 눈을 감고 그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몰라 하는 방법. 내가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해서 내 생각을 지워버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고요한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호흡법으로 많이 명상을 하죠. 호흡법으로 이제 많이 명상을 하는데 제가 해본 걸로서는 이 몰라로 선정에 고요함에 들어가는 이 명상법이 가장 빠르고 쉽더라, 이런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호흡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호흡도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고 또 몰라와 호흡을 결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은 더 효과가 100배 이상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호흡법은 뭐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제 몰라라는 걸로 명상에 빨리 진입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몸을 이제 바로 앉는 게 좋죠. 뭐 누워서 해도 됩니다만은 정자세를 하면은 좋습니다. 정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반개라 그러죠. 눈을 약간 감는 거, 꽉 감아도 괜찮아요. 어떤 집중이 잘 안 되면 딱 감아서요. 저도 감는 경우가 많은데 감고 그 다음에 고요히 있어 보면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뭔 말을 할까? 또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떠오르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명상한다시고 앉아가지고 잡생각만 몇 시간씩 하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명상이 아닙니다. 고요하게 잡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 맨 처음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무시하는 거죠. 앉아 있다 보면은 아이고 가스불 안 잠그고 왔는데 내려놓으십시오. 몰라 하고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생각이 또 떠올라요.
발이 간지러운데 이렇게 또 떠올라요. 그럼 또 내려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고요히 앉아서 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 상태로 들어가요. 그 고요해진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미 명상에 몰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된 상태에서 정말로 더 효과를 높이자면은 호흡법 배우셨잖아요. 호흡을 하세요. 원래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을 하면 더 좋고요. 몰라를 하기 전에 호흡을 하면 더욱 더 좋고요.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호흡법도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는 호흡을 처음에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호흡에 맞게끔 들숨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계초를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마신 게 2초다. 그리고 내뱉는 게 2초다. 4초다. 그러면은 이걸 맞추세요. 가장 편안할 때 호흡으로 2초 들어 마시고 2초 내쉬는 버릇으로 계속 몇 분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를 좀 강한 말로 하면은 몰라에 하고 몰라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5분 보통 10분 이내에 몰입이 돼서 명상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의 고요한 자리에 진입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산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빨리 들어가게 돼 있죠. 더 빨리빨리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어쩌면은 이제 명상 상태가 됐어요. 선정 상태가 된 거예요. 고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혜민 스님도 그랬잖아요. 고요해지면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요해지면은 뭔가 차분하게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해지면은 그 고요해진 상태에서 욕심을 내지 말고 쭉 진행을 하십시오.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 역량대로 그 고요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대다수 보면은 진행을 하고 나서 자기 몸이 좀 시간이 좀 지루하다는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데 이러는 게 이제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쑥 빠져나와요. 좀 이따가 하지 뭐 이러면서 또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얻은 게 뭐냐? 1시간씩 2시간씩 명상을 해서 얻은 게 뭐냐? 사실 마음이 좀 편안했다는 거. 마음이 좀 편안했다는 거.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 그 정도 기분이 좋다. 뭐 이 정도로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명상을 계속 그게 좋으니까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오맛 잡생각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 나니까 그걸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명상하다가 훅 빠져나오는 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혜민 스님이 고요해지면은 보인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요한 상태에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 고요한 선정 상태에서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선정 상태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선정 상태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와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잡생각이 떠오르는 거와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은 깊게는 얘기 안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쉽게 얘기해서 탐진치의 생각이에요. 에고의 생각이에요. 나의 그 집착력, 나의 욕심에 의한 생각이 계속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뭐를 보면은 저걸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욕심들 때문에 거기에 끄달려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놓기 위해서 또 명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걸 놓기 위해서 명상을 했을 거예요. 이 잡생각, 머리 아픈 생각이라 그러죠. 그걸 놓기 위해서 명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명상에 몰입이 된 상태에서 어떤 빠른 분들은 10분, 20분, 어떤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 후에라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정 상태라 그럽니다. 선정 상태. 그래서 이 선정 상태에서 떠오르는 것이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떠올라요. 하나는 떠오르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선정을 깊게 하다 보면은 해민스님의 멈추면 보인다처럼 싹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직감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떠오르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고민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이거를 뭐 직원을 이렇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 현실의 그 사건, 나한테 부닥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떠오르는 거 있고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잡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라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해서 살아가서 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욕심과 탐욕, 집착 이런 거에 아집 이런 데 묶여가지고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고요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직관이라 그랬잖아요. 그 직관이 뭡니까? 그 직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직관이 양심이에요. 자,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탐진치 내 욕심으로 그 희노애락으로 막 일어났다 좋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 느낌으로 명령을 떠올리게 해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참나라고 표현해. 참나. 그러니까 나는 바깥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탐욕으로 마음을 썼던 그 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고 그리고 그 안에 명상을 해서 고요한 자리에 들어갔더니 선정에 들어갔더니 또 하나의 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참나가 고요하게 몇십 분을 있다 보면은 어떠한 내가 고민이 있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답을 슬쩍 내주는 것이 직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 하느냐? 맹나가 하는 거예요. 참나가 하는 거예요. 참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그대로 느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요히 명상 상태에 있으면서.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그 고요한 상태에서 떠올리는 겁니다. 사건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3자의 입장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에고의 나를, 욕심 덩어리였던 나를 제3자 입장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쉽게 해서 제3자 양심이, 나의 참나인 양심이 제3자가 돼서 지금 행동하고 있었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럼 그 사건을 떠올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 텔레비에 그 광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 유니세프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왜 아프리카 그 어린이 돕고 하는 것을 슬쩍 봤어요. 봤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거기 왜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리가 막히고. 그래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는데 저녁에 이렇게 두루누워 있다 보니까 거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왜 걸리냐? 이게 이제 양심이 찜찜한 신호를 보내는 거. 이 직관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직관에 보낸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채널을 찾아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기회에 그런 어떠한 기아를 돕는 어떠한 걸 보면은 즉시 전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자, 참나인 양심인 내가 나의 행동을 지금 쭉 검토해 본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뭐냐? 너라는 놈은 너 욕심 때문에 불량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양심이 찜찜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행동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나를 안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양심 분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이게 명상의 진목입니다. 진면목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인사 이동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부탁도 들어오고 또 막 이게 효율적인 측면도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안면이 좀 더 있고 부탁이 들어오면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부장으로 진급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안 해주자니 좀 그렇고 또 해주자니 얘 영향이 있는 거고 또 회사 전체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고민에 쌓여 있을 때에 명상을 깊게 하고 그 포인트 하나에다가 놓고 참나,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참나라 그랬죠. 양심 덩어리인 나가 제3자적인 내 지금 업무 보고 있는 환경을 다 분석을 해봅니다. 그 명상 상태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하듯이 명상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한테 이런 부탁을 들었지만은 이러이러한 지금 평가가
사실적인 평가가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으며 이 잣대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쭉 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얘는 이렇게 해서 부장으로 가면은 안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회사가 발전이 되고 나중에 탈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답을 얻는 겁니다. 명상 상태에서. 특히 제가 요즘 그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치인들 보면은 행태가 참 초등학생만도 못한 행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건 뭔가 하면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자기가 주어진 직무와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이번에 뭐 유재수 사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원우가 시켰다. 그러면은 내가 업무를 실행해야 될 사람이 정확한 잣대로 보란 말이에요. 이때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이게 직무에 맞는 건지, 직무에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했을 때 나한테 오는 어떠한 문제점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하명해서 시킨 것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이거에 부합이 안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명상 상태에서 제3자적인 입장입니다. 양심, 참나인 양심에서 봤을 때는 제3자적으로 판박이처럼 그림처럼 놓고 나하고 업무 실행하는 사람하고 놓고 둘이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심의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하면은 그 양심이 준 답대로 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탈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분리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 쫓겨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합류되어 있는 상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출세길을 빨라요. 그 인간 욕심으로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안 나가는 방법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잣대를 세워서 이걸 이제 좀 더 분석을 깊게 말씀드리면 선정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 조선시대 군자들이 행했던 인이예지라고 있잖아요. 그죠? 인이예지. 인, 사람, 역지사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한테 먼저 해주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사람도 과연 내가 이걸 시켰을 때에 문제가 없겠는가? 나도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한테 내가 시킨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근본 속뜻이 이겁니다. 뭐 요새 정의하고 그거 하는데 그 정의 아니에요. 지 생각의 정의예요. 그거는 지 잣대의 정의라고요. 정의의 바른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정의 사회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예절
그 겸손한, 항상 말을 할 때나 자기가 주장을 할 때나 예를 표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공손하게, 똑똑하게 자기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거기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예라는 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입장을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수용이 되면은, 내가 저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수용이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분노할 일이 있고 참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떠오릅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 바른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사 일을 하나 처리해 나가면은 이게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 잣대입니다. 잣대, 안내자예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명상을 안 하신 분들은 명상을 좀 시작을 하시고 책도 보고, 제 사이트에도 명상 방법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네이버 카페에 가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냥 한글로 치면은 다 뜹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면 깨달음, 뭐 알고 싶은 거 치면은 쭉 목록이 떠요.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돼요. 명상 쳐서 명상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명상을 안 하신 분들은 명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양심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요. 또 요즘 말로는 양심 성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인 참나가 나의 지금 현재의 나, 그 에고에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그걸 아무 때나 하느냐? 아무 때나 하면은 혼선이 와서 안 돼요. 분명히 명상에 들어가서 그 깊은 명상 속에서 그 문제를, 사건을 떠올려서 답을 찾아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자, 그게 이제 명상에서, 참나에서, 양심에서 답이라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행동을 했어요. 내가 행동을 했는데 찜찜해요. 그러면 덜 양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더 수련을 해야 되겠죠. 더 이제 양심 분석, 구체적인 방법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그 분석을 해서 그 양심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쪽을 정확하게 짚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명상 상태에서 양심을 분석해서 그 일을 딱 했는데 아주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우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자명하고 확신이 서고, 그 우리가 뭐래 됐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 됩니다. 100%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게 양심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일치해서, 양심과 나와 둘이가 일치해서 합의를 해서 답을 도출하면은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수련을 해줘서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